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오늘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들썩이는 강남권뿐만 아니라 이 마용성으로 불렀던 마포, 용산, 성동구에도 매수세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와 이 가계대출 억제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상급지 부동산만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의 회복이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자극이냐, 시장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예측해 보시고요.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2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는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도통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분들이 꼭 필요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그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제가 원래 어제 출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종갑 위원님과 스위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이 경칩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서 우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요. 옛 조상님들은 새싹이 돋는 걸 보면서 한 해 농사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좀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새싹이 돋는다. 이제 곧 우리도 부동산 농사를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또 어떻게 농사가 지어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농사가 번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꼭 시청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떤 부동산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그 봄이 정말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농사도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62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 농사 계획들 조금 더 자세히 지어보실 수 있도록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팀장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포구 공덕동 일대이고요. 공동역에서 2번 출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세미나라는 게 질이 이제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저번 주부터인가요? 그 좀 시장의 열기가 올라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꽤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비록 평일에 진행되는 세미나기에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주말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셔서라도 오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질의 세미나로 기획이 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부, 2부 모두 강남 용산 일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잠삼대청, 아벼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투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세미나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귀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2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샵 3989번 문자로 주신 사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문자들 위주로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뒷번호 811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GTX-A 운정중앙역 근처에 20년 된 동패동 책향기마을 동문 10단지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신축이 많아서 매매가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가 4억 정도인데 저는 4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싶거든요. 3주택자라 보유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전세를 주고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빈집 상태로 조금 더 매도될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전세가 맞춰지고 나면 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집 그 기간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빈집으로 두고 매매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일단 다주택자라고 하셔서요. 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기는 한데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제 두 개의 주택이 상급지라면 당연히 이제 하급지인 이 파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가 자체를 4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디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2평하고 35평 두 개의 평형수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5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시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억 5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월등히 내 아파트가 좋아서 뭐 리모델링을 정말 잘해 놓으셨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지금 그 파주 운정신도시의 그 시장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뜨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확 이렇게 뛰었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예요. 왜냐하면 서울 안쪽에 있는 상급지가 워낙에 한참 이제 열기를 받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실거주자 아니면은 실제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GTX-A가 뚫리면서 이 운정중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없고 아파트는 들어가고 싶은데 서울 안에서의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권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5억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파주가 왜 좋아졌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GTX만은 아니거든요. 일단 GTX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운정신도시죠. 운정신도시. 근데 운정신도시가 아직도 신도시 완성은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 2지구가 완성이 되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3지구가 남아 있거든요. 이 3지구가 완성이 되어야 파주 운정신도시라는 게 그 진짜 배기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입니다. 근데 이 3지구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뜻은 결국에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가격이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신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신축의 아파트는 우리나라가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신축을 찾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운정중앙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GTX 역세권이라고 하면 결국에 서울하고 얼마만큼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동문 디이스트 아파트가 아마 도보로는 좀 많이 걸어가야 될 거예요. 거의 도보로는 한 뭐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얘하고 비교해버리면 가격이 일단 안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여기도 아랫단에는 다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메디컬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그 첨단 의료단지, 이제 뭐 복합 의료단지라고 해가지고 뭐 바이오 개발이라든지 뭐 병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뭐 그런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일단 깔려 있고, 특히나 여기는 원래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롯데 세븐페스타라는 위락시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롯데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처분하는 시점이라서 그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 그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이것도 결국에 이제 오프라인 상권이거든요. 이 온라인 상권이 지금 그 중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오프라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좀 한참 화랑기가 와야 되는데, 지금 화랑기가 오기에는 조금 당분간은 좀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될 것은 이제 3지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2 외곽 순환도로가 들어옵니다.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그러니까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 이제 안쪽에 이제 하나 있고, 그 제2, 그러니까 더 넓은 곳을 이제 커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양주 쪽하고 이제 김포 쪽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쪽에도 이제 건설될 예정이고, 이 윗단에는 이제 GTX A 그 철도 기지창이라 그러죠. 철도 기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단에는 원래는 이제 그 운정 그 테크노밸리라 그래가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얘도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원래는 2026년도에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시 2026년도로 목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원래는 이게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도로가 깔리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런 첨단 산업단지와 그 위락시설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상태에서 주거단지가 딱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여기가 동탄급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탄은 절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주라는 동네가 북한하고 가깝거든요. 이 북한하고 가까운 동네가 그 천장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천장이 있어요.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장이 있는데 동탄은 천장이 없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용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타 뭐 이제 수원 일부 지역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아쉬워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남부를 건드렸지만 결국엔 이 일산 쪽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요. 시세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남파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파주의 남쪽인데 얘가 이제 일산이죠. 그러니까 일산에서 이쪽까지 이제 서울까지 넘어오는 곳, 이 넘어오는 곳 일대에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향 창릉지구라든지 아니면 대곡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먼 파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들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 안쪽에 일산 동구 안쪽에 이제 교통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지들처럼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4억 5천에 팔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시겠다라면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4억 5천이라는 여기에 이제 금액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기본적으로 1, 2주택을 가져가시겠다라 그러면 이 3주택인 파주 아파트를 일단 처분을 하시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이거보다 금액을 조금 더 낮추셔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특히나 얘 4억 5천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치실 수 있거든요. 얼마가 남으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택, 2주택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계획이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미나 참석하시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결국엔 이제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전세나 월세를 놓고 처분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공실로 남겨놓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처분하실 계획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 공실 상태로 하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남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해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나 월세가 있으면은 갭 투자하실 분들이 여기 그리 많지 않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공실 상태로 놔두시고 처분을 하시되 이 가격으로 놔두시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바퀴 더 돌릴래라고 그냥 이제 마무리를 지으신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가격을 조금 낮추셔서 지금 뭐 4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좀 이제 갭 차이를 줄이셔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데 좀 이제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금방 처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목표 금액으로 설정해 두셨던 금액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아쉽다. 낮추더라도 매도를 하는 편이 좋겠다 조언 드렸고요. 또 이 3주택이라는 다주택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팀장님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345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용산에 관심이 많아서 후암동, 서계동, 청파동, 효창동, 용문동, 원효로 정말 가릴 것 없이 다니면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청파 3구역을 많이 짚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파 3구역은 재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청파 3구역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용산의 재개발은 결국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남 뉴타운만 보더라도 얘 언제 되냐 뭐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국에 달동네도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다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고 심지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용산의 재개발 지금 이제 동쪽 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남쪽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고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서측 권역인 방금 말씀하셨던 뭐 후암동이라든지 서계동, 청파동, 효창동, 용문동, 원효로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일단 용산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용산이 그 제2의 강남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선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 있는 이제 용산공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제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가장 굵직한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것마저도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조금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호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나와 있지만 완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동네들이 다 재개발과 관련된 동네들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거의 없는 동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도 결국에 시간이고요. 얘네들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재개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좀 시간이 덜 걸렸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분담금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이 정말 잘 될 겁니다. 얘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됩니다라는 말씀은 피하셔야 되겠지만 이 용산이라는 곳은 결국엔 되는 곳입니다. 결국엔 되는 곳이고 특히나 청파동 3구역, 청파 3구역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동의서진구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24년 10월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바로 캐치를 하자마자 청파 3구역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마음 푸근하게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서울역이죠. 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개 노선이 다니는 지하철역이 됩니다. 전철역이죠, 전철역.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핵심인 교통 요지가 되는 건데요. 여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외국인의 사람들까지도 그 교통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 서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확정 지었죠. 2,900여 가구에 그러니까 통합구역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아랫단이 이제 핵심인 건데 여기가 이제 1구역이고 여기가 2구역, 이제 가칭 3구역이라고 하는 이 재개발지가 얘네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얘는 20년 만에 조합 설립이 됐죠.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제 곧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보를 찾아보시기가 그렇게 힘드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지금 신청한 걸로 나와 있고 동의율이 76%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요즘에는 재개발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제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치고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 재개발 사업에서 76%의 동의율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 설립인가 하는 게 이 조합 설립이란 제가 이거를 칠판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조합 설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회사. 이게 격으로는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인데 이 회사의 출자는 출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출자자들이 결국에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하는 거죠. 주주가 되고 주주. 근데 이 조합 설립이라는 게 80% 이상 동의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청파 3구역 얼마 받았다고 했죠? 76%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공모를 주민 공모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치구에 밀어 넣어야 돼요. 용산구에다가.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80% 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미 76%의 동의서를 진구 받아가지고 냈다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보통 뭐 한 5, 60% 받으면은 우리가 뭐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80%에 근접한 걸 받았어요. 4%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4%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걸 받아놨다는 거는 조금만 더 하면은 80%는 훌쩍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 선정이 되잖아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지금 투자금에서 가격이 더 뛸 겁니다. 후암동 일대가 지금 한 6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된 이제 2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값싼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통 기준입니다. 기준. 네. 그리고 여기 서계동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불과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 청파 2구역 있잖아요. 2구역 제가 한 5억에서 6억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미 이거 뛰었습니다. 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물건 자체가 없고 만약에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얘랑 비슷하거나 얘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냐? 지금 3억대 후반에서 많게는 4억대까지인데 얘랑 동일한 게 효창동. 이 효창동 권역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용문동이라든지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아타운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무슨 차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저는 케이크로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각 케이크냐 통 케이크냐라고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이 조각 케이크라고 하면 한 조각이 빠져 있으면 케이크의 원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이걸 케이크라고
온전한 케이크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속통합기획 자체는 아예 그 통케이크로 나오다 보니까 얘를 뭐 어떻게 조각 내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각을 낼지언정 그 케이크 자체로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케이크를 만들 때 한 조각이 비어 있으면 그 한 조각이 다 끼워 맞춰질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애초에 통케이크로 나오는 거는 케이크가 잘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가 모아타운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이것마저도 결국엔 반대율이 높거나 하면은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그 구획상 이제 A, B, C, D 보통 이렇게 나누거나 1, 2, 3, 4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A, B가 같이 하고 뭐 C는 따로 하고 D도 따로 하는데 이 중에서 C가 빠진다라 그러면은 여기서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모아타운은. 근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잘 거치고 그 주민들의 동의만 잘 나오면 정리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통합기획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적게는 2억대, 뭐 많게는 5억대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효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장이 하나 껴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 껴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이 생각보다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용산 안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단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싸움. 후암동은 후암동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러면 서계동하고 청파동, 효창동 일대가 일단 여기부터가 정비가 완성이 될 겁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공덕동 쪽도 같이 이제 붙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윗단이 한 대략 7천 가구 정도 되고요. 아랫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여기 한 4, 5천 세대라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한 12,000세대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 12,000세대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뉴타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미니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니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 마포. 그러니까 이거 요즘을 또 동마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마포 권역이 원래 아이언 뉴타운이 만들어지기 전에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포의 아이언 뉴타운이 막 달동네 엄청 많고 막 낙후돼 있고 근데 지금 천지개벽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20억대 지금 형성하고 있죠. 34평 기준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히려 마포가 좋은가요? 용산이 좋은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다들 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웃긴 건 투자 금액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당장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포하고 용산하고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용산이 제2의 강남이다, 뜨는 지역이다, 상급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청파 3구역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청파 3구역은 지금 투자금이 3억에서 4억대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가정이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미 후보지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구청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니까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뉴스 기사가 딱 뜹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거든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요. 그 사이에 과연 얘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일단 투자금은 무조건 4억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안이 수립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정하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루어지는 시기 때에 5억대로 뜁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지언정 내가 묻어놓은 투자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한남뉴타운보다는 못한 지역이지만 한남뉴타운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남뉴타운처럼 올라갑니다. 물론 금액이 막 이제 폭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얘도 용산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나중에는 투자금이 여기가 뭐 10억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테지만 그때 살 걸 하면 이미 후회하고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서부권
이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청파 3구역에 지금 물건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건이 남아있다라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목하셔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 의견 드리면서 역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용산 나들이 가시면서 다시 한번 그 구역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062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군인이고 현재는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용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가용자산은 2억 5천만 원 정도고 대출을 포함해서 4억 정도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양 6단지와 용답동, 장위동 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어느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하나 그리고 재개발지 2곳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 반갑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입니다.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뭐 다 군인 거의 다 했겠지만은 저도 이제 공군 중사 전역하고 나온 지 이제 10년 다 돼가네요. 아무튼 반갑고 제가 주변에도 군인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 지인들께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부동산 꼭 관심 갖고 지켜봐라.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라. 관사에 살더라도 물론 그런 것들은 있죠. 관사에 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내 집이 생겼을 때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다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위치를 보면 그냥 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고 뭐 상급지로 분류된 지역도 아니고 그냥 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아 얘도 좋고 쟤도 좋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양동 같은 경우에 강서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넓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 권역 그리고 뭐 이쪽 권역 그리고 이쪽 권역이죠. 청계천 일대.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좀 이제 내 곁에 두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을 또 선호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포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마포나 아니면 용산이나 아니면 가까운 서대문구의 뭐 부가연동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뭐 노량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 일대에서 많이 머무시게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결론부터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재개발을 워낙에 선호하다 보니까 뭐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위를 1순위로 좀 두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양 6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용답동입니다. 용답동도 재개발인데 왜 마지막에 뒀을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좀 의아하시겠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업의 속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속도라는 것은 곧 이제 돈과 관련된 건데요. 솔직히 이제 노후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대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성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양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 꽤나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된 구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3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3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단지가 있습니다. 모범 사례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리돼 있는 게 있다라 그러면 거기를 보통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장위 뉴타운 그 완성된 자이가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그 13억에서 14억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일단 만약에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내가 34평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13억에서 14억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그때 가서도 똑같이 매매가가 13억이냐 14억이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신축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초 체력을 가지고 갑니다. 이 기초 체력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장의자이도 예전에 미분양이니 뭐니 말 많았는데 결국에는 완판을 다 시켰잖아요. 시키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다 돈 벌었습니다. 그때 잡으셨던 분들. 물론 여기 잡으셨던 분들이 뭐 둔촌을 못 잡아서 아쉽네 뭐 이런 말들은 많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돈을 버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장애 뉴타운을 들어갔을 때 내가 돈을 벌 것이냐? 물론 돈을 벌겠지만 자이 때보다는 못 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담금이라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분담금 때문에 비례율이 낮아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완성이 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 있다. 가양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양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강변인데 하나는 일반 분양이고 하나는 임대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얘네를 합쳐가지고 그 통합 재건축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양 6단지만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고도 제한이에요. 고도 제한. 바로 옆에 그냥 안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김포국제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건물들에 치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불편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 입장에서는요. 혹시라도 부딪힐까 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도 제한이 깔려 있는데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준다라는 그 서울시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를 진짜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마곡 같은 경우에도 뭐 엠벨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용적률이 조금 더 높고 여기보다 층수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엄청 높진 않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용답동보다는 낫다. 왜? 아파트니까요. 그리고 한강변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강변이 보통은 한강변 아파트의 정말 좋은 조건이 뭐냐면 앞에 수변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변공원. 그러니까 수변공원으로 나가서 거기에 마당처럼 그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반포, 뚝섬, 그리고 이촌 한강공원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 그냥 지울게요. 이 올림픽대로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대로 말고는 없어요. 그냥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뭐 이제 서울링 생기고 뭐 더 좋아진다라고 경관이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파이는 얼마만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얘가 10억 가까이 이제 왔다 갔다 찍었잖아요. 가장 높은 평수로요. 가양 6단지가. 근데 지금 8억대란 얘기죠. 그러면 고점을 돌파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한 2억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양도를 했을 때요. 그러면 이게 더 높을까? 아니면 재개발해서 먹는 게 더 많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일단 장의보다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용답동을 설명을 드리자면 용답동도 좋습니다. 저도 용답동 선호하고요. 괜찮은 동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마 용답동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건 아닐 겁니다. 이것이겠죠. 용답 1구역하고 2구역. 근데 얘네 둘 다 한 번씩 공모했다가 실패했고 심지어는 지금 반대 때문에 사업이 멈추게 된 거. 동의서 진구가 멈춰진 상황인 건데 이렇게 반대가 심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역을 내가 이제 지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반대 비율이 높은 데를 잘라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은요.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옆단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청계 리버뷰 자이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 따라가자, 얘 잘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만의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원래 원주민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비율이 높았던 이유 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살기에도 나쁘지 않고, 지금 이거 하면은 분담금 나중에 몇 억씩 내야 되고, 어르신들이 분담금을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고 케어를 해야 될까 모르세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두렵죠. 뭐 지금 당장 내가 2억, 3억, 뭐 5억 뭐 이렇게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깔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 반대에 동요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를 가장 마지막 순위에 둔 거는 지금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가 없어요. 지금 뭐 공모를 신청했다거나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동의서 진구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얘를 가장 3순위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자금이 얘가 가장 아마 저렴할 거예요. 얘가 아마 2억대일 거고, 용답이요. 그 가양 6단지가 가장 비싸겠죠. 얘가 아마 4억 언저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장위가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시니까 가용 자금이 아까 제가 2억 5천이라고 하셨나요? 2억 5천이시고 대출까지 하신다 그러면 뭐 4억 언저리까지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까지 계산을 하신다 그러면 단연 저는 장위가 1등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양 6단지는 좀 안전하게 아파트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뭐 노년에 뭐 이제 뭐 은퇴하실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면역하신 뒤에 뭐 가양에 이제 한강뷰 아파트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용답동도 마찬가지로 저는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장위에서 뭐 만약에 얘가 좀 애매모호할 것 같다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한번 빵 튀기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빵 튀기는 시점에 한번 나오세요. 한번 나오시고 가양을 가시든 용답을 가시든, 그때 가면은 또 여기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고 가격대는 조금 올라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먹고 나오는 파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오시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이렇게 순위를 매겨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505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팀장님 매번 출연하시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주하는 곳을 처분하고 들어갈 만한 곳을 찾다 보니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과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두 군데 가 눈에 띕니다. 34평형으로 투자와 실거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어느 곳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팀장님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아마 이 예산된 금액 내에서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두 개로 좀 줄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84 타입이면 30평형대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하임하고 헬리오시티를 보셨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도 고려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이 헬리오시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일단 신축기에다가 그리고 커뮤니티 대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많이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치동 라이딩, 그 자녀들의 학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9천 세대가 넘는 세대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헬리오시티는 어디하고 그 연계가 되냐면요. 잠실동 일대와 그리고 이제 둔촌동 이런 것들 일대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이쪽 권역하고 가격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물론 뭐 가장 위급 상급지라고 하는 이 잠실동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이 파크리오가 항상 비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회밀리 아파트 이런, 회밀리는 지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더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딸랑 지금 이 단지하고 뭐 몇몇 채 단지 그리고 이제 옆에 마크힐스라든지 이런 고급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져요, 많이. 얘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탄생할 흑성 뉴타운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일단 결론부터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교육에 치중하고 싶으시다면 헬리오시티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축 대단지 커뮤니티를 느껴보시면 여기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대가 더 오를 수 있는 조건은 저는 흑석동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흑석동으로 좀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투자까지 고려했을 때입니다. 이 흑석동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싫어하시냐면 사실 이게 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막 묘지가 뒤에 있고 일반적인 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고즈넉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 느낌이 좀 이제 그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동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뉴타운들이 형성이 되고 나면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고 나면 정리가 될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크로 리버하임의 역사가 굉장히 뜻깊습니다. 34평형대, 30평형대가 비강남권, 강남이 아닌 곳,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송파도 이제 잠실 권역이죠. 그걸 제외하고 20억을 찍은 최초의 단지예요. 20억. 그러니까 최초의 단지라는 거는 그 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얘가 과연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신축, 얼죽신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한강변이잖아요. 그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 노들섬 뷰 여기가 이제 아트브릿지라 그래가지고 토머스 헤드윅이라는 그 건축가가 곧 있으면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계안을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 완성되고 국제업무지구 완성되고 그리고 여기 한강맨션 지금 한강맨션 재건축하게 되면 또 여기도 휘황찬란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남뉴타운 완성되고 그러면 반대편 뷰가 굉장히 호화스러운 곳으로 바뀔 거예요. 그 뷰를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 상승이 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병원도 있고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흑석고등학교가. 이 노들섬까지 15분밖에 안 걸리고요. 도보로요. 제가 심심해서 여기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도보로. 노량진 뉴타운에서. 그러니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한강 공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역에서요. 여기 급행은 아닌데 여의도하고 강남하고 10분대. 그러니까 여의도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 단지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는 비슷비슷해요. 그 헬리오시티가 조금 더 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대를 조금 더 보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흑석동에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와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또 팀장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소개 다시 부탁드려요, 팀장님.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서 굉장히 전문가님들이 준비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 투자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줄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